자, 접대비 하자 이제. 자, 접대비. 실장인데 실장. 자, 여기 접대비의 세무조정 구조인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접대비와 관련된 서식이 시험에 나와요. 자, 보시면 일단 난이도는 중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제도 가끔 하니까. 자, 일단 여기 이제 먼저 배우실 게 우리 회사가 이제 접대비 지출을 했어요. 그럼 접대비 지출을 하면 그게 이제 접대비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접대비의 분류, 그다음에 접대비의 평가, 기속 시기 이렇게 보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증빙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당 3만 원 초과하잖아요. 건당 3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 증명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적격 증명 서류를 받지 않으면 안 찍으신 분이 없으시죠? 그래서 증빙 요건이 있어가지고 건당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적격 증명 서류를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접대비에 대해서 아예 여러분들 적격 증명 서류 아예 안 받은 거예요. 아예 증명 서류 자체를 안 받았을 때 그럴 때에는 우리가 송금, 불산입, 사유출조 으로 소득 처분하고요. 그게 뭐 배당, 상여, 뭐 기타 사유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접대비는 여러분들 한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접대비는 분명히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맞습니다. 그렇죠?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맞는데 우리가 좀 정서상 접대비는 좀 여러분들 안 좋게 바라봐 가지고요. 여기까지만 세법에서 접대비로 인정하겠다라는 한도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우리가 한도를 넘어서는 거 있죠. 한도를 넘어서는 접대비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합니다. 일단 외워주셔야 돼요. 접대비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 자, 왜 그런지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난하죠. 뭐냐면 자, 우리 접대비는 좀 안 좋게 바라보니까 접대비의 한도를 초과해서 회사가 접대비를 지출을 했다면 부당한 유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좀 정서상 안 좋은 지출인데 세법상 한도보다 더 많이 지출했다라고 하면 부당하게 상대방한테 이득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송금불산이 근데 우리가 사유출 중에서도 왜 기타 사유출이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타 사유출이란 항상 사유출 중에서도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대방한테 여러분들 추가적인 세금 부담 물리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거래처 사장님한테 접대비를 지출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해가지고 그 송금 불산입이 됐고요. 사유출 중에서도 거래처 사장님이니까 만약에 기타 소득이라고 해볼게요. 맞죠? 그러면 그 거래처 사장님은 기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유발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거래 사장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간에 이제 우리 접대하지 맙시다. 우리 만나지 맙시다. 만나지 맙시다. 우리 화상 통화나 해요. 이러겠죠. 무슨 말이냐면 업무와 여러분들 관련돼 있잖아요. 맞죠? 업무와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가 상대방한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물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판매하려면 접대는 필수적이니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물리지 말자라는 의미예요. 거래처 사장님한테. 아셨죠? 그러면 거래처 사장님하고 여러분들 거래가 단절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기타 사유 취이 아니라 다른 걸로 처분하게 되면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게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의 분류. 자, 여기 유사 비용 구분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접대비, 광고 선전비, 기부금 이 세 가지는 다 공짜죠. 공짜로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접대비하고 광고 선전비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죠. 하지만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성은 없어요. 맞죠? 업무와 관련성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접대비는 특정 어떤 거래처에 대해서 하는 거지 불특정 다수한테 접대하는 게 아니죠. 맞죠? 그래서 특정인이나 특정 거래처라 그 뜻이고 그 다음에 광고를 떼이는 건 여러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맞죠? 뭐 우리 홈플러스에서 시음회 같은 거 하는 거 광고 선전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은 특정 거래처에 기부를 하죠, 여러분들. 뭐 고아원이나 이런 데 기부하는 거지. 불특정 다수한테 기부하면 여러분 돈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접대비하고 기부금은요, 한도라는 게 있어요, 한도. 뭐라면 우리 기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한도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공익 목적이잖아요. 공익 목적이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실 건데 한도가 있어요, 기부금은. 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는 한도라는 게 없어요. 전액 송금이 돼요. 전액 송금이. 알죠? 일단 유사비용 구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접대비의 분류. 이건 뭐냐면 우리가 형식상의 접대비지만 세법은 접대비로 안 볼 수도 있고요. 또는 형식상의 접대비가 아닌데 세법에서는 접대비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거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설명할게요. 동그라미 1번 설명하면 자, 제가 여러분들 부장님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알죠? 승진을 해가지고 이제 거래처의 사장님들 저랑 이제 친한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네, 제가 쏘겠습니다.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단톡방 박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알죠? 제가 이번에 술 한잔 쏠게요. 자, 우리 모이세요.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자, 모여가지고, 이제 술값으로 한 300만 원 나온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요. 나왔는데 제가 뭐로 긁었냐면 법카로 긁은 거예요. 법카로. 쓰레기라고 하죠. 제가 쏘겠어요. 했는데, 예, 카드로 긁었어. 알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접대비라고 처리를 한 거예요. 장부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세법은 그건 회사의 접대비를 안 봅니다. 맞죠? 그게 이거예요. 동그라미 1번 여기. 자, 우리가 뭐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죠. 앞으로 여러분들 사용인이라는 건 직원을 우리가 사용인이라고 불러요. 회사는 사용자라고 하고 사용자. 사용인을 사용하는 자. 알죠? 그래서 사용인이라고 하고요. 이 부담하여야 될 성질의 접대비는 우리가 그 임직원이나 여러분들 주주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걸 회사가 지출을 하면 이건 접대비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럼 이건 부당한 이득을 회사가 준 거죠. 누가 봐도요. 맞죠? 왜냐하면 임직원이 지출해야 될 걸 회사가 지출했으니까 회사가 부당하게 손해보고 부당하게 이득을 여러분들 임직원이나 주주한테 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서 송금불산이 뭐 상여도 될 수 있고 배당도 될 수 있고 그렇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기억하셔야 돼요. 1번 우리 실기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말문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요 이번에 그 종업원들이 이제 모인 동호회 있죠, 동호회. 그 뭐 예를 들면 지금 여름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탁구 동호회나 뭐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다라고 할게요. 여름이면 여러분 운동하기 되게 덥잖아요. 더워가지고 정수기랑 선풍기 큰 거 또는 에어컨 같은 거 그거를 놔준 거예요. 뭐 이거는 접대한 거예요? 아니면 복리후생이에요? 이건 여러분 복리후생 성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 일반적으로 동호회 같은 거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을 하면 그건 격리의 일부로 본다라는 건 이거 복리후생비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근데 이번에 내가 우리 회사가 정수기하고 에어컨 같은 걸 어디에 놨냐면 노동조합에 놔준 겁니다. 노조라고 하죠, 여러분. 노조. 알죠? 그럼 여러분 노조는 비영리 법인이에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했는데 그 단체가 법인이래요. 일단 주로 노조가 많아요, 노조. 그럼 이건 또 다른 법인한테 우리가 정수기나 에어컨 놔준 거잖아요. 그럼 그 또 다른 법인한테 접대한 거예요.
아시죠? 세법은 이걸 접대비로 보며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은 말문제만 대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조심스럽게 할게요. 조심스럽게. 부가가치세랑 관련이 있어서. 자, 내가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거래처에 내가 접대 목적으로 물건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에서는 그걸 우리가 사업상 증여라고 하죠. 맞죠? 그럼 사업상 증여에 걸려서 우리가 시가의 10%를 내야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 시가의 10%를 상대방한테 받아서 내요, 내 돈으로 내요? 내 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한테 받아서 냈다가는 상대방한테 뺨 맞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내 돈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접대비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접대하면서 내는 부가가치세니까 접대비 처리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있죠? 우리가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매출세액은 우리 회사가 직접 돈 내니까 비용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접대비로 처리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이거 접대비에 가산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내가 접대비 100원 지출했고 매입세액이 10원이다 라고 하면 접대비는 110원 잡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접대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은 접대비로 본다라는 건 이건 부가가치세에서 이미 회계 처리에서 배우셨던 내용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미 했죠. 이거를 이 현물 접대 얘기하는 사업상 증여. 자, 갑이요. 요 거래처한테 시가 500억이라고 생각해. 500억. 500억짜리를 거래처에 준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럼 거래처에 줬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게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품이다라고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매입세 불공제 용도로 쓰면 요거는 여러분 약속을 어긴 거니까 얘를 거래처에 판매한 것처럼 보죠. 세법에서. 그래서 요 시가 500억에 10%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5월 7일이면 1기 확정 신고 기간이고 그거에 대한 신고 납부는 7월 25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시가 500억의 10%인 50원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50원 납부할 땐 내 돈 가지고 예외 주고 내지 상대방한테 받아서 못 내죠. 맞죠? 상대방한테 받아서 냈다가 상대방 뺨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접대비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내 돈 가지고 내는 거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채권 포기 설명할게요. 채권 포기. 요것도 가끔 나옵니다, 시험에. 자, 보시면. 자, 여기 채권을 포기했다라는 거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요.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송금이라고 돼 있죠. 이건 나중에 11장 가서 배우시게 될 건데 정당한 사유는 뭐냐면 내가 채권 중에 일부를 일부라도 회수를 좀 해야 돼요. 거래처가 좀 많이 망가져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채권이 10억 있어요. 그렇죠? 10억이 있는데 상대방이 저 이번에 우리 회사가 좀 망할 것 같아요. 혹시 채권 3억, 한 2억만 갚으면 안 될까요? 두들 패요. 그럼 더 안 주겠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 2억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 네. 우리가 상대방, 채무자가요, 부도 같은 거로 발생해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있죠? 요걸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 포기한 거 있잖아요. 요건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나중에 우리가 대손금이라고 해요, 대손금. 대손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전액 손금으로. 알죠? 자,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라는 겁니다. 보시면 자, 결론부터. 자, 그게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접대비고요. 업무와 무관하면 기부금이래요. 자, 요거에 대해 좀 설명 좀 해볼게요. 보시면 자, 무슨 말인지 해보죠. 자, 보시면은요. 여기다 좀 해볼게요. 자, 갑이 건설업, 그 다음에 을도 건설업,
요 값은 을한테 채권이 1억이 있어요. 채권이 1억이 있고요. 근데 이번에 자, 외국에 A라는 여러분들 업체가 있대, 회사가. 그렇죠? 여기는 제가 점선 찍어 놓은 게 약간 국경선 느낌? 그렇죠?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화살표가 이게 맞나? 뭐냐면, A로부터요, 을이 공사 계약을 50억을 수주를 한 거예요. 알죠? 50억을 수주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이 찾아온 거예요. 을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해외에서 공사 계약 50억 따신 거 축하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50억 계약 중에 일부 공사를 저한테 좀 일부 하도급을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럴 수 있죠. 대신에 채권 1억은 제가 안 받을게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멀쩡한 놈이거든. 멀쩡한 놈. 맞죠? 근데 여기는 상대방이 이제 회수가 불확실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채권을 요 1억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는데 이거 정당한 사유 없죠? 업무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화 좀 해요, 여러분, 진짜로. 대화 좀 해요. 업무와 관련이 있지, 여러분들. 지금 공사 따내려 우리 건설업인데 공사 따내려고 채권 포기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건 이 채권 포기한 게 을한테 접대한 걸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는 그 업무 무관 설명할게요. 잘 보시면 안 돼 이거. 잘 보시면 자 이제는 기부금 설명할게요. 자 여기 을은 누구냐면 고아원이에요. 했죠? 그래서 뭐냐면 요 갑이요. 건설업이라고 하지만 이제 식품업이다. 식품업인데 이번에 요 고아원에 라면 1억 원어치를 고아원에 외상으로 팔았어요. 아시죠? 그러면 이제 채권이 있는 거죠. 갑은. 자, 네, 고아원 원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요 갑한테. 그래서 갑이 네, 여보세요. 해서 고아원 원장님이 제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 채권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애들이 라면 맛있게 먹고 있는 사진을. 그래서 내가 이제 네, 알겠어요. 이거 안 받을게요. 사례를 그 자신을 만들었어. 죄송해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맞죠? 그래서 채권을 포기한 거예요. 아시죠? 그럼 이건 분명히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상대방이 부도 같은 거 발생해가지고 회수가 불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죠?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 정당한 사유도 없어요. 그럼 거래처에서 그냥 상대방한테 기부한 거예요, 기부. 아셨죠? 사실은 그지 같긴 하지만 이해는 되시죠? 알죠? 왜냐하면 자 이걸 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대비하고 기부금 한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비용 인정. 맞죠? 하지만 우리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거 전액송금이거든요. 알죠? 그래서 좀 구분하시고
자, 이제 접대비의 증빙 요건. 여기도 이제 실기에서 또 중요해요, 많이. 예, 접대비는 버릴 곳이 좀 없어요. 자,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건당 3만 원 초과하면 세금 계산서 이런 거와 같은 적격 증명서를 받아야 돼요. 아시죠? 근데 그게 아예 없대요. 영수증조차 안 받은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증빙이 아예 없대요. 그러면 우리 항상 사회 유출된 게 명확한데 증빙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대표자 상여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상여라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접대비에 대한 증빙이 아예 없으면 그냥 상여를 때려버려요. 대표자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알죠? 자, 그 다음 여기 동그라미 2번. 자, 영수증 같은 걸 받았대요. 즉, 정적 증명서를 안 받은 거예요. 그게 건당 3만 원 초과래요. 그러면 그때는 전부 다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율줄로 처리를 해요. 되시겠죠? 왜냐하면 기타 사유율 해야지 여러분들 상여하면 상대방이 그 접대받은 분이 소득세 맞아야 돼. 음식 먹었는데 갑자기 소득세를 내래. 그죠? 그럼 접대 여러분들 거래가 활성화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기타 세율 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신용카드 전표는 우리가 적격증명 서류로 봐야 안 봐요? 세법에서 신용카드 전표 적격증명서를 봅니다. 아시죠? 그리고 법카도 그렇고 개인 신용카드도 그렇고 다 적격증명서 서류로 인정을 해요. 아시죠? 하지만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접대비 동네에서는요. 법인 신용카드만 적격증명 서류로 봐요. 개인 신용카드는 적격증명 서류로 안 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여기 영수증으로 보는 건 개인 명의 신용카드 전표요. 되시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수증 받았다고 무조건 제재하는 게 아니라 건당 3만 원 초과할 때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건당 3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 영수증 수취하면 문제 삼지 않아요. 아주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 모르고 안 써놨는데 이게 경조사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거래처 그 임직원 분이 경조사 당해가지고 하면 20만 원까지입니다. 아마 교재에 있을 거예요. 아셨죠? 원칙은 3만 원. 아시죠? 경조사비면 2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예외. 자, 우리가 원래 그러면 증빙이 있어야죠. 접대를 하면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예외는 뭐냐면 우리가 적격 증명 서류가 없더라도 우리가 문제 삼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해볼게요. 자, 일단 자가 생산 현물 접대비. 이건 뭐냐면 내가 매입해서 접대하면 매입하니까 증명 서류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생산해서 내가 접대하는 거예요. 내가 생산하는데 내가 나한테 증명 서류 어떻게 받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만 원 초과하는 거 접대하더라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적격 증명서를 안 받아도. 그 다음에 B. 채권 포기 접대비. 이건 우리 아까 했었죠. 건설업 그 수주계약.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상대방한테 제가 채권을 포기했다라는 세금 계산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뭐 채권 포기하는 뭐 계약서 이런 거나 쓰겠지. 우리가 세금 계산서 같은 못 봤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채권 포기 접대비도 적격증명 서류 요건 미적용. 자, 그 다음에 C. C는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들어보시면. 맨날 제가 드는 사례인데, 자, 우리 회사가 건설업인데요. 이번에 저기 아프리카에 진출한 거예요. 아시죠? 아프리카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그 추장님들 있는 곳 있죠? 맞죠? 거기를 이제 개발을 따내려고 하는 겁니다. 개발을 따내려고. 그래서 이번에 추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추장님을 만나러 갔고, 그럼 추장님하고 이제, 추장님 우리 한번 술 한잔 드십시다. 술 한잔 먹읍시다 해가지고 저기 이제 동네로 간 거예요. 동네 술집을 찾아서 어떻게든. 여기까지 되셔요. 자, 신나게 마시고 있었어요. 추장님하고 건배하고 막 이렇게. 자, 근데
그 건설업 하는 그 회사 사장님이 있잖아요. 법카를 놓고 온 거야, 법카를. 법카를 바로 놓고 왔어. 근데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적격증명 서류가 예, 우리가 법인 명의 신용카드잖아요. 근데 이번에 술값이 한 300만 원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추장님하고 술 한잔 하는데 비싸게 알죠? 뭐 양주 같은 거 마셔가지고 그래서 추장님한테 뭐 통역사 불러가지고 제가 뭐 우리 한국에서는 3만 원 초과하면 적격증명 서류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법인 신용카드 놓고 왔습니다. 주주주주이. 그래서 이번에는 추장님이 내시죠. 이렇게 통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장님이 이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시뻘개져가지고 일단 결제를 했어요. 되세요? 다음날 그 사장님 건설업체 사장님 어떻게 됐을까요? 변사체로 발견되죠. 변사체로. 네? 추장님 그 화살 맞아가지고 여기 다 꽂혀가지고 맞죠? 이게 그거예요. 적격 증명 서류를 수취를 못하는 외국적 접대비. 그렇죠? 사람 변사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어떻게든 외워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곧 여러분 추석 다가오죠? 그럼 우리가 추석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가는 게 특히 여러분들 그 선물 세트, 과일 선물 세트 많이 사가죠? 맞죠? 물론 마트에서도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농민분이나 어민분한테 가서 굴비나 사과 같은 거 선물 세트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농어민한테 재화를 매입을 한 거예요. 알죠? 거래처에 선물 세트를 주기 위한 뭐 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했죠? 근데 한 얼마치 매입했냐? 300만 원치 매입했네? 그러면 농민분이 되게 좋아하는 거. 농민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했더니 저 농민분 혹시 접대비 들어보셨어요? 또 농민이 당황하겠죠? 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같은 거 받다 했더니 계산서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농민분이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또 저 계산서 없는데 못 끊는데요. 왜냐 농민분들 사업자 등록 잘 안 하시니까. 그래서 그럼 괜찮습니다. 신용카드는 있으시죠? 신용카드도 없는데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은요? 없어요. 낯빛이 이제 계속 이제 2단계 얻어졌다, 10단계까지 얻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시간 뒤 어떻게 될까요? 머리에 여기 곡괭이가 꽂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농어민한테 재화를 접대하려고 재화를 매입할 때는 적격증명 서류 받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그 대가를 주고 송금명세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우리가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대가를 주잖아요. 그 송금명세서 제출하면 인정해줘요. 알죠? 요 4개 좀 외워두세요. 알죠? 얘네들은 건당 3만 원 초과하더라도 적격증명 서류 가지고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진 않으시죠?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좀 어려워요. 자, 여기가 꽤 빡셉니다, 여러분들.